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기조는 이어졌고 또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에 오히려 미국장이 올랐고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다.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파월 의장 파워는 이제는 약해졌구나. 뭐라고 떠들든 간에. 네.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그 분기점이 2월 1일 금리 FOMC 그리고 나서 딱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즉 나스닥이나 테슬라가 올라가면 나는 IT 소부장주 집중하겠고 네네. 그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 테마주 순환을 하겠다 라고 했다면 말씀을 하셨었죠. 결론은 뭡니까? IT 소부장이 지금 순환되면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딱 느낌이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발언해서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2,500을 바로 돌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20포인트 딱 나왔어요. 그러면 파생 시장에서 오늘 딱 느낌이 뒤에 폭탄 제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서 뒤에 뭐 하방 포지션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SK 하이닉스를 사고 뭐 풋옵션이든 뭐 파생에 하방 매도를 해갖고 합성으로 자꾸 누적화시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또 우리 작년에 추석 때 이 방송 통해서 현대차 기아 폭탄 제조하니까 빠져나오세요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앞에만 보거든요. 앞에만 외국인이 계속 산다 SK하이닉스. 그런데 제가 92,000원, 95,000원에서는 SK하이닉스는 먹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저는 4월 달 되면 이번 적자폭보다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예요? 그것도 상관없다. 대표님, 근데 실적이 최악일 때도 주가가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는 건 앞으로 시장을 좀 미리 내다보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합성이 아닌 네이키드 매수가 계속 쌓여야죠. 그런데 그게 아닌가요? 그럼 비차익 매수가 더 커야 되는데 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만 커지면 되고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매수가 끊임없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10조 들어가고 네. 그리고 나스닥이 도와줘서 12,200이 지금 고점인데 이걸 뚫고 가고 테슬라가 100에서 지금 190불까지 안 왔습니까? 네. 이 90불 났는데 이제 조정할까요를 웃기지만 난 더 갈 거야 하면서 200을 돌파해서 220, 30불까지 가는 그런 에너지 나오면 지금 합성하고 하방을 공격하는 애들도 타이밍을 늦출 겁니다. 뭐 한 달 정도 늦추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지수 빠지지 않으면 돌아온 소부장. 돌아온 소부장. 예. 그래서 최근에 칩셋 미디어라든지 그쪽 섹터들이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뭘까 찾아보는 거죠. 남은 게. 그래서 저는 AI 뭐 관련된 종목이거나 로봇 관련 종목이거나 상대적으로 못 간 것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데이터를 나스닥입니다. 이 그래프. 네. 요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고점은 1월 27일 찍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더 갔어요. 나스닥 갔어도 우리는 삼성전자 65,000원 찍고 조종을 61,000원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그 저점 확인이 1월 30일이고 요번에 2월 1일, 8일 딱 지났는데 이게 이제 이 급등인데 아직 고점 돌파 못했죠. 이거 돌파해 줘야 돼요. 이거 돌파해 줘야 되고 그래서 시장에 시가상위 종목들로 더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건 전 나스닥이 12,200을 돌파해서 여기서 한 300포인트 더 가는 에너지 그리고 이게 꺾이면 안 돼요. 항생. 근데 항생은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만을 딱 거놓습니다. 뭐 19,000원 여기까지 눌림목을 주나 한번 볼 겁니다. 요게 또 보이지 않게 미국과 중국의 지금 정찰 풍선 이 노이즈가 확산되나 안 되나 나는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그 리오프닝 주도 잘 못 간다라고 보는 게 그 풍선 그 에너지 그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난 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중국 가격을 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달 말이 되더라도요. 우리는 먼저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에. 누구보다? 미국보다? 아니요. 중국과 뭔가 그러니까 네. 미국의 갈등 구조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 가서 뭔가 그래도 이 정도에선 풀 수 있는 일단 뭔가 갈등 구조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니구나. 이럴 때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네. 2월이 아니라 3월 달 가장 중요한 중국의 그 정책 결정을 결정하는 3월 달도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월, 3월 달 정도 저희가 작년도에 15,000원대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64,000원대 하나투어 그때 팔아가 2달간 지금 그냥 6만 원과 6만 5천 원, 13,000원과 15,000원 그냥 갇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거를 들고 있어 뭔가 한번 풀어줘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오히려 뭐 칩셋 미디어나 코리아 서킷이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IT 소부장 샀다면 한 30%를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생각보다 더디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난 더디게 갈 것 같아요. 더디게 갈 것 같고 네네. 이거 확인하는데 3월?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될 것 같고 지금 종목장에서는 한두 달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그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고 네.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갖다 예를 들어서 매파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관없어 했다면 네. 지표 관련된 종목은 이거는 불안해요. 제가 가장 나쁜 시나리오 이게 XY 측에서 달러 인덱스 105불 가고 네. 원달러 1,300원 뚫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이 달러 인덱스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 한 103 정도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쁜 그래프입니다. 적산병이 딱 나온 다음에 조정이 짧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게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105불을 치고 나가면 가까이에서 저는 105불 찍어 나면 시장은 50에서 70 부러진다고 봅니다. 그 위치에서. 네. 만약에 내일 당장이면 1480까지 왔지 않습니까? 2,480. 2480? 네. 그러면 또 다시 2430이나 50 또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공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솔 갖고 할 겁니다. 바스켓 매도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쭉 올라오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여기저기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SK하이닉스나 65,000원대 삼성전자 70% 팔아라. 그래갖고 요거 대롱대롱 매달릴 때 순환되는 종목이 30에서 50% 날 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쪽도 선별화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매도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는 벌써 2만 원을 돌파해갖고 그러니까 소부장주 중에서도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제는 5G가 좀 남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5G가 남은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달러 인덱스가 꺾여 내려가고 원 달러가 지금 안 꺾여요. 이게 이제 다시 1220, 30은 내려와 줘야 뭔가 되는데 이게 1320은 다시 치고 나가면 이거는 또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3.8, 3.9 가면 그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 시가상위 종목들이 바스켓 폭탄 제조로 사용하는 그거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산다, SK하이닉스 산다 그러는데 합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올려놓고 마이너스 크게 죽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나 7% 정도 죽일 때 이 뒤에 합성하는 거 갖고 30에서 50% 수익 나게 해서 합성으로 전체 수익 나게 하는 구조 만들어버리면 이건 제일 또 최악의 시나리오겠네요. 최악의 시나리오여도 네. 2,400 살짝 깼다가는 정도. 그러니까 저는 두세 달 동안은 지수를 접근하지 말자. 뭐 이런 스타일로 그리고 화려한 종목장에서 이제는 소부장주에서도 선별화 작업. 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그 거시적 변수보다는 국제 정치 파워 간의 권력 구조의 변화의 흐름이 저는 그 헤지펀드들 자금 운용이나 여러 가지의 큰 그림에 굉장히 또 한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재료가 노출된 게 저는 중국도 이거를 이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할까요?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짜보는 겁니다. 일단 홍콩과 내 중국 본토 간의 흐름은 열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가 중국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징후라고 보는데 네. 간단히 해서 지금 일본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홍콩 거쳐서 괌 가는 에너지가 만약에 커지는, 그러니까 중국 강하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네. 홍콩 마카오로. 지금 홍콩과 마카오를 열었더니 하루에 40만 명이 치고 들어가는 그 도박의 나라입니다. 그냥 그 중국인들이 그 도박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에너지가 우리 지금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주라든지 그다음에 카지노 카지노라든지 관련주 기대가 좀 많이 있잖아요. 있는 종목들을 네. 지금 돈을 묶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은 엉뚱한 데서 나오는 거고. 요 흐름이 앞으로 한두 달 맥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미중 간의 갈등 구조라면 그동안 올랐던 저는 홍콩 증시와 그다음에 상해 증시는 121선이 어딨나를 딱 보고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3,100과 3,150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정 가능성, 항생도 2만 선을 딱 거놓을 겁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요. 2월 네. 말선. 여기를 지지할, 그러니까 122선이 올라올 거거든요. 여기서 만나나 볼 겁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중화권 증시가 좀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최근에 국내 쪽으로 외국인 매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 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를 이렇게 한꺼번에 샀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도 들어온 거다라는 해석이 있던데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아니, 수밖에 그래서 제가 중국하고 홍콩 빠지면 안 된다. 나스닥 도와줘야 된다. 네네. 근데 지금 그게 약간 좀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투어 보세요. 65,000원 이게 두 달이 돼 갑니다, 이제.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보세요. 13,000원, 15,000원. 여기 이르다가 한번 12,000원까지 퉁 빠져 보세요. 그럼 그때 사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사야 되는데 오히려 엮기 거래가 줄지도 않아요, 크게.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 주가 보세요. 미국의 마카오 중심의 리조트라고 하는 연골고리 종목은 더 작년도 우리가 여기 12월 달에 65,000원 오히려 눌림목 주고 더 치고 나갔습니다. 이게 하나 징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CIO와 해지의 CIO가 있다면 여기서 잘못하면 리오프닝 종목도 숏에 집어넣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합성시켜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의 시가상위 종목들을 한 3%에서 5%만 변동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수단은 50에서 크면 100입니다. 그 정도 흔들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종목의 에너지는 딴 걸로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을 2월 14일 미국 CPI 보면서 할까봐. 그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 굉장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CPI 발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수가 빠지면 테마주 하자예요. 우리가 네네. 지수가 버티거나 오르면 돌아온 소부장에서 중단 허리의 종목이거나 약간 대형주 중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다음에 또 LG 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 하자는 쪽이었는데 만약에 지수가 변동성을 주거나 간단히 해서 하루에 30에서 50
부러지는 공격 나오면 테마주 할 겁니다. 근데 테마주라고 하면은 대부분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뿌려본 겁니다. 네. 이게 갖다 해서 AI 칩 관련된 종목들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상승률이에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400%, 셀바스에이 150%, 이 100%짜리 브레인 컴퍼니, 솔트룩스, 마인드랩 다 더블 이상 같습니다. 이른바 챗 GPT 관련주들의 흐름이군요. 네,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이 고가 때 CB를 리피싱 시키거나 뭐 전환을 해서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저는 고가 때 그 대주주들이 언론에 나오는 걸 제일 기피합니다. 네. 그 종목은 오히려 그냥 집중 매도를 때려버려요. 옛날 셀트리온이 그랬거든요. 네. 고가 때. 그 일주일마다 TV 틀면 나오세요. 그리고 작년 메타버스 때 그 대표들이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까까오 그 가까이에서 상장할 때 얼마나 언론 플레이 했나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쪽에서 이제 그동안 전번 시간에 이 중간 허리만 보시죠가 인포뱅크, 카카오, 네이버인데 오늘 인포뱅크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간 허리단의 종목이 이제 키 맞추기 하는구나.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우리가 17만 원 살 때 네이버가 22만 원부터 만 원 단위당 20%씩 팔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23만 원입니다. 저는 25만 원 이번 달에 보면 다 판다 쪽으로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거의 다 왔군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들 10만 원대 물리신 분은요. 금년 상반기는 대응 못 하세요. 그냥 찬바람 날 때까지 그냥 가만 계시고요. 이번 네. 저점에 잘 사신 분들은 일단 이런 종목들은 30에서 50% 정도 오면 일단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큰 사이즈의 종목이. 네, 네. 그러면 네이버는 그게 25만 원 정도고요. 카카오는 그게 7만 원 넘는 수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요. 그러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불안한 거예요. 저는 항상 대표성 종목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기계 가면 뭐 미국의 캐터필라나 그쪽 관련된 종목이 급등하면 따라서 가는 이런 정도 보는데 이 종목이 셔틀 스톡이라고 해서 간단히 해서 그림 이미지의 생성 AI 플랫폼 해갖고 약간 투기적으로 미국에서 우리 간단히 해서 AI 관련된 종목을 이걸 선도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얘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21선에서 이격이 벌써 50이 넘어가요. 네. 그러면 얘도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로봇 이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딱 불어와서 이제 중간 허리단에 이 종목들도 이제는 매력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오늘 인포뱅크입니다. 전번 주까지는 120 밑에 있었어요. 네. 12,000원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이게 갑자기 16,900원까지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 맞추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AI 칩봇이나 로봇도 이제는 종목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특히 2월 달이나 3월 달은 이제 실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적들 나오면 참 황당할 거예요. 갖다 해서 더블 갔는데 적자 발표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가가 어떻게 작동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그럴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예, 테마를 바꿔버립니다. 저는 지수가 만약에 이제부터 조종하는 파동이 나오면 다른 테마가 등장한다. 그 다른 테마가 뭘까를 오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님, 챗 GPT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면 여기에 관련된 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수요가 계속될 거다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 IT 관련된 쪽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래서 그쪽도 예. 저는 대세적 그럼 이거를 거의 10년 보냐, 3년 보냐, 6개월 보냐에 따라 전략이 다 다릅니다.
10년 보면 이번 조정 무시해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금년 하나의 흐름만 보면 저놈은 매출단이 따라오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런 눈에 콩카풀을 그렇게 씌우면서 따라와 시킨 거다 오히려. 그런데 실적이 나오면서 그 눈에 콩카풀이 싹 걷어지는 세상에 들어올 거다. 그때는 갑자기 하루에도 20-30% 빠지는 종목들이 허다할 거다. 그러면 떨어진 칼날 잡는 게 아니에요. 네. 관심 없을 때 그러면 이거는 6개월 후 정도 하반기에 보는 게 정답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2월에서 3월 달에 이제 고민되는 게 제가 전번에 원격 진료라든지 그래서 로봇에서 이쪽을 보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로봇에. 제가 녹색으로 딱 표시됐는데 여기도 레인보 로보틱스,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것들 룬이 그러면 이제는 약간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헬스케어 쪽 이런 것들 또 정부의 법률 변화 또 이런 것들에서 미래 컴퍼니, 큐렉소 여기에는 표시 안 됐지만 뭐 비트 컴퓨터나 유비케어나 또 코렌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마치 위에 거 덜 빨아들이기 위해서 밑에서 순환이 나오는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틈새 전략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미래 컴퍼니 보면 이게 아직 122격이 50%도 안 났어요. 대충 3만 원을 넘어야 더블은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3만 원, 4만 원 가면 이건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결정할 때 저는 약간 중저가 옐로칩일 때는 이런 종목들을 38.2, 61.8 더블 요 가격대 마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 표시합니다. 그러면 미래 컴퍼니가 1월 3일 16,000원에서 38.2가 23,000원, 네. 61.8이 27,000원, 더블이 33,000원입니다. 아빠 다시 그래프 한번 가보시죠. 이번에 25,000원까지 갔다가 한 3,000원 정도 조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딱 땡겨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수 조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매크로 하늘에서 어떤 거시경제 지표보다 나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이 에너지가 딱 배팅이 딱 들어가나 그 색깔을 보고 이제 지수는 먹을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로봇, 그 다음에 또 원격 진료 이런 종목이 막 대량 거래 터지면서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전번 주에 했던 증권연 토큰 관련주가 믿고 딱 달려요. 서울 옥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눌림목 주고 딱 치어요. 저는 이거는 지수하고 역상관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테마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지수가 힘을 많이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그 해지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만기일까지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포지션을. 근데 만기하고 이제 금요일 지면서 다음 주로 이어지면서 14일 될 때까지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 진료, 그다음에 증권형 토큰,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인다. 그럼 지수 이미 꺾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스켓 매도 스위칭 들어왔다는 얘기고. 어디 한번 그런 시소가 나오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형주 요게 1월 20일 날 전체를 뿌려본 겁니다. 지금 1월 20일이라면 지금 2월 9일이니까 한번 이 카카오가 이때가 65,000원이 고점입니다. 지금 67,000원이에요. 고가 종목들 얼마나 가 그리고 은행주들은 다 이탈됐어요. 한번 보시죠. 네.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때 보시면 20만 원이었어요. 10%더 갔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10만 원인데 5,000원, 6,000원 더 갔어요. 제가 이 녹색을 한번 딱 보시죠. 엔솔이 이때 48만 원인데 제가 52만 원에서 53 팔고 여기 더 가는 거는 남 드시고 오히려 이쪽에서 오히려 뭐 부품단.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그 사이에는 에코프로 어마무시하게 갔죠.
그래서 이제는 그쪽에서는 SK 아이테크놀로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키 맞추기가 또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것도 매도 위치입니다.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셔야지. 벌써 바닥에서 60-70%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 꼬셔갖고 그냥 그 차익 실현하는 뒤에 에너지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65,000원을 더 치고 나가주거나 SK하이닉스가 10만 원이 저항이 아니야 할 때 에코프로가 더 가지. 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또 이것도 빌려다 대차매매 공매도용일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SK 아이테크놀로지 쪽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쪽이 더 매력이 있고요.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박스, 네. 그러면 그 박스권 안에 있던 종목들이 충분히 수익을 낸 겁니까? 지수 현대차, 대비해서는 기아, 초과 LG, 수익 난 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섹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 네이버도요, 23만 원, 25만 원이 작년도 10월 13일 대비 50에서 60% 에너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시가당이. 네. 그러니까 15만 원, 17만 원에 왜 하셨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질책을 하시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제 30만 원 넘어갈 거야라고 얘기들 할 겁니다. 30만 원 넘어가려면 이 지수는 2,500이 벽이 되면 안 돼요. 대표님,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성장주도 위쪽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대신 삼성전자 65,000원 거기서 디커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미국 증시 올랐는데도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는 때리면 할 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 오를 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기술주가. 근데 기술주 위치들이 지금 만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대정들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소부장 갖고 순환 매매를 해라 해갖고 한 게 저 일주일 전이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미반도체니 칩셋 미디어니 네. 이런 것들은 현금화 시켜 놓으시고 이 중에서 키 맞추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가 됐던 칩셋 미디어 다음 타자 찾는 거예요. 뭐 네페스가 됐던 AD 테크놀로지가 됐던 픽셀 플러스가 됐던 이쪽에서 다음 순환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키 맞추기 개념이지 끌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진짜 끌고 가려고 그러면 DB하이텍 같은 게 치고 나가야 돼요. 몸집이 조금 큰 큰 것들이. 종목들이요. 근데 DB하이텍 탄력 올라가긴 하는데 탄력성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을 확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그러면 삼성전자 덜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시너지 효과들.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가 우리가 로봇 인수하면서 뭔가 확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삼성이 M&A로 뭔가 시스템 반도체나 5G에서 뭔가 진짜 구체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샘플링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뭔가 치고 나가는데 저는 삼성 쪽이 오히려 뭔가 바이오 쪽에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통신하면 이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삼성그룹에서는 저는 거버넌스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위치 나쁘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히려 틈새 들려 멀티 캠퍼스 봅니다. 상장사가 아니잖아요. 멀티 캠퍼스 상장사죠. 상장사. 옛날 크레듀 멀티 캠퍼스. 네네. 삼성 메디슨이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럼 멀티 캠퍼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삼성 인성 아니면 삼성 시험 들어갈 때 그 삼성 그 무슨 시험 고시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하는데 그거를 보면 안 돼요. 그게 빅데이터 관리 회사입니다. 네. 삼성을 들어갔거나 나간 분의 모든 인적 그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모든 인공지능 AI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데이터예요. 그걸 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멀티 캠퍼스하고 그다음에 장외 삼성 메디슨하고 그쪽을 뭔가 푸는지 오히려 바이오 쪽하고 연결해서 그 스토리텔링을 일단 적어놓고 거래량을 추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5G 그래서 5G를 오히려 이제 소부장 IT에서는
그동안 계속 떨어졌다 이제는 스마트 쪽, 폰 쪽도 움직입니다. KH 바텍이라든지 그리고 또 PCB 쪽도 움직여요. 그 징글징글한 코리아 서킷가 네. 11,000원짜리가 지금 16,000원까지 왔으니까 50% 에너지 나왔거든요. 2만 원을 목표로 이제 한 3, 40초 남은 것 같아요. 그럼 PCB,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거의 꽃은 저는 가까이에서 플랫폼을 뭔가 만드는 거거든요. 바이오 플랫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이제 한번 삼성 쪽에서도 한번 풀리나. 이게 뭔가 가려면 지금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삼성물산 얘기 들으면 아주 치 떨리실 겁니다. 네.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2만 5, 6천 원을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 뚫으려고 그러면 진짜 뭐 사우디, 네오미 됐든 뭔가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팔아갖고 삼성 중공업이나 멀티 캠퍼스 가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 거버넌스 게임 기대했는데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구조니까 호텔 신라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제거법이죠. 이거 제거하고 남은 게 멀티 캠퍼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금 또 파생 시장으로 지금 아까 시장 흐름을 읽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저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선물 매도를 합성한 거를 이제 SK하이닉스 매도 치고 선물 환매수로 돌리는 게임 할까 봐.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아니 지금 꾸준히 이렇게 사업 모읍니다. 모아요. 그런데 제가 94,000원 단에서 SK 사는 때 여러분들 수익률이 얼마나 나 한번 보시죠. 최고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그럼 뭐 5,000원에서 7,000원. 그럼 몇 프로입니까 이게? 94,000원에 사서 10만 원이면 5%? 실제 공간이 5%면 실제 매매는 3% 먹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고민이 이렇게 될까 봐요. SK하이닉스가 작년도도 그랬어요. 이때도 8만 원에서 9만 5, 6천 원 이때 때려라라고 했거든요. 폭탄 제조 들어가니까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얘는 9월 30일 저점을 깼습니다. 다른 거는 다 깨지 않았어요. 삼성도 깨지 않고. 그런데 이 SK하이닉스는 깼고 7만 3천 원까지 구경했고 이게 이제 요번에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1조 적자 났어도 오히려 땡기잖아요. 그 재료. 미리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거를 뚫고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지 않고 지금 2달간 가까이 예를 들어서 올라도 3, 4천 원 떨어져도 3, 4천 원 이렇게 옆으로 마치 하나 투어 2달간 지그재그 하듯이 우리를 노관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고민해 보란 얘기죠. 그럼 지수는 빠져봤자 2,400, 2,430 올라봤자 2,500, 2,520 여기서 같이 있게 하면서 실제 수익률은 이 밑에 단에 있는 종목 그게 이제 5G 같아요. 그리고 PCB 업체 중에서 아직도 바닥에 있는 거, 역배열이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합성된 거를 언제 청산하냐는 저는 2월 14일에 CPI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CPI 결과가 지난번에 발표됐던 게 6.5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나와야 시장이 좀 환호를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네. 그냥 어떻게 발표되는 간에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숏을 치느냐 땡기냐 났어. 그거를 보시죠. 그냥 흐름을 보고 흐름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미리 고민하지 마세요. 뭐 5.5다, 예, 뭐 뭐 6% 초반이다 이게 아니라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 갖고 미국 증시도 테슬라를 어떻게 하고 애플을 어떻게 하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하나 숏을 걸어버리면 이제는 반대될 겁니다. 재료 노출이고 리스크 관리고 그리고 그때 또 반드시 무슨 이유를 달 겁니다. 뭐 미중 간에 달 건지 뭐라도 달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들여다봐요. 시장한테 물어보는 게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은 1월 27일 꼭지입니다. 이걸 아직 돌파 못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째 되는 동안에 이 1월 27일 삼성전자 65,000원, 종합주가지수 2,490 이걸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1월 27일 대비 돌파한 종목은 뭐가 있냐를 전 찾습니다. 네.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효성 TNC 14%, 에너지는 뭐 6%에서 10%밖에 안 돼요. 효성 TNC, LG전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대우조선해양, 네이버, 효상첨단조세, 에너지솔루션, 하나시스템, 아모레이지,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근데 목표 수익률 보세요. 그나마 효성 TNC가 사고 팔고 정도 되고 다른 것들은 그냥 올랐네 들고 있는 정도예요. 실제 시장을 보란 얘기. 다음 파동을 보십시오. 네. 코스닥입니다. 40%에서 150%예요. 7일 동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게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PSMC, 이거는 뭐 저가주니까 투기. 간단히 얘기해서 다물 멀티미디어, 비보전, 그 다음에 4x4, 그 다음에 플리토, 여러분들 MDS 테크, 인포뱅크 오늘 급등한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집중했던 AP 위성 17,000원대 다 끊어라.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죠? 우량주화 팔아갖고 이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멍 때리고 구경만 하실 겁니다. 선수 종목들이거든요. 즉, 그동안 지수는 갖춰놓게 하고 선수 종목들 급등장, 테마장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무려 40에서 100%.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보시면 KT는 떨어뜨리면서 KT 계열사, KTIS, KTCS를 40에서 50. 이것도 갖다 붙인 거예요. KT의 뭐 AI, 얘네들이 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투기적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한테 한번 물어본 게 결론은 뭐예요? 테마장의 수익률 게임만 화려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월 27일에서 삼성전자 65,400원 죽이면서 흔들었을 때 종합주가 지수 흔들 때 1월 31일이 저점이었습니다. 네. 1월 30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종목들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얘가 대표예요. 대형주 1등부터 3등. 그래서 얘도 매도할 타임이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LG전자, LG이노텍 이거 전장으로 지금 시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가. 그런데 LG전자도 10만 원 단에서는 8만 원에 사셨어야지. 10만 원에서는 목표 수익률 얼마 없다. 그냥 유지만 할 거다라고 생각 들고 오히려 우리가 25만 원, 27만 원에 LG이노텍 산 거 30만 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이 만 원씩 때리자는 게 이제 만 원만 올라가면 됩니다. 32만 원까지만 목표를 짧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스닥 종목도 1월 30일 귀신같이 저점에 산 분도 목표 수익률이 7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 40에서 100.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막 들어옵니다. 여기서 오브젠, 코오롱, 모빌리티 등등등등. 그리고 여기에 이제 PCB의 코리아 서키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샘플링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이제 PCB나 소부장도 잘 골라야 되겠구나. 삼성전자가 유지가 돼야 먹을 게 있구나. 그러면 삼성전자가 조정해더라도 갈 수 있는 섹터가 이제는 그쪽은 5G 외에는 없겠구나. 이런 논리하고 또 하나는 오히려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안 결제 시스템에서 아직도 못 간 것들 네.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월 14일까지요. 그러면서 예. 상해가 안 빠지고 아까 세 가지 원달러 달러 인덱스 10년짜리 미국 국채가 시장 우호적으로 꺾여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아시아 쪽에 숏이 들어와요. 지금 저는 중국계 자금 블랙록이 지금 이 에너지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달러 강세로 가면서 뭔가 미중과 갈등 노이즈 나오면 잠깐 발을 2달이나 석 달
뺀 다음에 네. 1, 4분기 실적 확인하고 다음 전략을 세운다면 우리는 2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현장의 데이터 샘플링을 통해서 체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매크로 분석보다는 이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 대상 종목을 샘플링하고 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거기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전략을 이게 이제 복잡기 시각이거든요. 네. 시장한테 물어라.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그거 박사도 못 맞힌다. 그러니까 그거 맞히는데 에너지 뿜느니 그게 확인이 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배합이 조절이 되나. 그거 갖고 전략을 짜면 자금의 효율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수 이제 오늘 480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려면 나스닥이 12,200 고점 돌파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환율, 달러 인덱스 이게 달러 강세가 약세로 돌아서야 되고 10년짜리 국제금리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확인하는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딱 맥점이 CPI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나와서 그거 확인하고 그때까지는 대형주들은 저는 먹을 거 없다. 이미 누누이 강조하지만 현금 만들어 놔라. 그리고 게릴라 전투에서 이제 윗꼬리 패턴 나오는 것만 사자. 대표님, 제가 나온 기사들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가물 같은 1월 상승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6조 정도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곧버스였다고 해요.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몇 배를. 이분들의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의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 곧버스 수익이 나려면 2,300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다시 깨야 돼요. 그거 확인은 저는 4월 달에 진짜 적자폭이 커지냐, 미중 갈등 구조 커지냐, 그러면서 간단히 얘기해서 3일 연속 이제 삼성전자 매도 포지션을 보고 이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곧버스 수익이 나요. 네. 그런데 2달간은 피말리게 할 거예요. 2,600~700원은 지지할 것 같은데 3,000원은 잘 돌파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곧버스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들 2,700원에서 3,000원에서 사고 팔아라.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곧버스 들어가지 마시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쭤봤습니다. 네. 저는 녹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려놓고 지그재그지 팍 빼는 장 아니에요. 그냥 지그재그에 갖다 해서 내 돈 녹아나는 꼴밖에 안 되지 않겠나. 그럼 뒤집어 놓고 보면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도 이제 큰 수익 안 줘요. 1월 3일에 저점 대비해서 벌써 네. 300포인트 에너지 나왔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기껏해야 5에서 7% 정도 더 여력이 남아있는 정도?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지금 비율 매도로 들어가셔야지 또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요새 사는 건 뭐야? 그럴 때 2,000개 제가 여러분들 HTS 보면 그런 HTS가 있을 겁니다.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그림이 막 그래프가 돌아가서 2,000개 종목을 보는데 볼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 절벽에 네. 역배열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거래량이 역배열이라고 하시면 120 밑에서 5일 이평선이 밑에서 수렴돼야 돼요. 5일, 10일, 20일. 그래서 바닥을 기고 있거나 3중 바닥 패턴이거나 뭐 쌍바닥 패턴이 그리고 거래가 그러면 그런 패턴 사는 게 아니라 그런 패턴을 유지했다가 장대 거래량 터지는 거. 이걸 제가 윗꼬리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SBS 보십시오. 쌍바닥 주다가 여기 윗꼬리 패턴 대량 거래 1년 중에 최대 거래량 터집니다. 왜 터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려놓고 그럼 처음 거래량이 터지면요. 올려놓고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썩은 물량들이 야 이게 왜 떡이냐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알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뭔가 공시라거나 뭔가 재료가 나중에 나옵니다. 공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3만 원, 3만 2천 원대 산 게 4만 2천 원 이 이유를 딱 그래서 제가 윗꼬리 패턴 나왔습니다. 사시죠? 4만 2천 원부터 5만 원 이거 때리는 겁니다. 이런 윗꼬리 패턴이 지금 한 30개 정도 나옵니다. 2,000개 중에. 그러면 저는 자금을 이런 것들은 억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종목을 트레이딩 감각으로 윗꼬리 패턴 올려놓고 눌림목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거래가 없다가 첫날 거래하면 바로 안 갑니다. 반드시 꼬리 달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거는 일주일이나 10일 동안 맥을 딱 끌어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시키는 것도 허다하고요. 그럴 때 윗꼬리 패턴 나오는 것들을 체크하라. SBI 그러고 나서 61.8이나 더블 가면 끝냅니다. 이런 종목들은. 네. 롯데정보통신이 윗꼬리가 언제 나왔습니까? 11월 달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쌍바닥 주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보세요. 꽤 오래 기다렸네요. 예, 이거는 꽤 오래 걸렸어요. 네. 어떤 거는 윗꼬리 패턴 나오고 2달 끌고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어떤 거는 일주일 만에 치고 나가는 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테마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테마예요. 예. 엮이는 거, 교집합. 예, 교집합이 있는 종목은 바로 가고 이 롯데정보통신은 약간 이것도 위례 신도시 관련된 철도망, 경전철, 한신공영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뭔가 프로젝트 그리고 롯데그룹의 거버넌스 이런 게 엮여 있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느긋하게 가고 하나씩 또 보시죠. 롯데정보통신은 저는 3만 5천 원 단 3만 넘어서 이때부터 또 비율매도 그 다음에 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종목도 보세요. 데이터 솔루션도 작년도에 벌써 올려놓고 윗꼬리 패턴도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솔루션도 이제는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보유자 영역이고. 네.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애플카 나오는 날이 꼭지 찍었습니다. 얘도 올려놓고 할 때 처음 이때 보세요. 작년 8월에. 이때 윗꼬리 패턴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안 올랐다 이런 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거를 찾았다면 이거는 대박이죠. 더블 게임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윗꼬리 패턴 종목들 인포뱅크가 이제 치고 나갑니다. 화성밸브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저거하고 그럼 기회가 오겠네요, 대표님. 난 그래서 화성밸브 사자는 쪽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조선주가 가야 돼요. 조선주가 대우조선해양 올려놓고 지금 죽이지 않습니까? 얘가 끌고 가면 얘는 이제 또 치고 나가겠죠. 그 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윗꼬리 패턴 그러니까 이제는 관찰 대상이에요. 윗꼬리 패턴 다운하고 대략 어려놓고 한 이걸 일주일 쉴지 한 달 쉴지 관찰 대상 놓고 다음에 거래 칠릴 때는 이건 치고 나가는 거죠. 네. 이런 윗꼬리 패턴들 서울 옥션은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오늘 이게 치고 나가서 저는 지수가 찝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아니 테마주가 가면 저는 시가상위는 조정한다. 소부장이 가야 허리가 움직여서 아니면 자동차 부품 단, 2차 전지 단, 폐배터리 단 해서 위가 쉴 때 밑에서 받쳐주는 종목에 가면 지수는 더 간다. 이거를 내일 당장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커플링 나와야 돼요. 미국이 빠져도 뺐다 올려줘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나오면 아직도 플러스로 운영을 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미국 시장 빠졌어요. 우리는 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테마장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시소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2월 달과 3월 달은 윗꼬리 패턴이거나 아니면 뭔가 테마 중에서 못 간 테마, 약간 정부 정책의 내수주 테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5G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책 관련 내수 테마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 의존되는 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건설 건자재는 네오미에서 뭔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는 뭐 나온다 하면서 뭐 그냥 희망 고문만 시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뭐 땅 파고 흙 파고
신호도 아직 나오는 거 없고 한다고만 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겹치니까 제거법을 자꾸 시킨 다음에 남는 것 중에 거래 들어오는 것들을 하거나 맥을 딱 끊어 눌목에서 사거나 하면서 길목 지키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갖고 약간 운빨도 들어가야 되는 장. 네, 네. 이 장이 지금 앞으로 2달간의 시장으로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대충 시가상위 대형주 지금 오늘 고민한 거 이게 폭탄 제조 매도 바스켓인지 뭔가 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지는 일주만 지나면 확인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연속 매도가 3일 나오면 이거는 방향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3일 연속 때린 적이 없어요. 네. 이러다 계속 하루 왕창 때리고 다시 사고 때리고 사는데 이게 3일 연속으로 흑산병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때리거나 SK 때리면 이건 뺀제줬어요. 벌써 흐름 바뀌었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죠. 대표님,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엔터주 쪽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최근에 K-팝 대세잖아요. 그리고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고 여기에 또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있는 SME 주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그런 SM 뉴스 나오면 벌써 때리는 거지. 지금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닥에서 얼마나 올렸고 벌써 뉴스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기업의 체질이 변화하고 있다. 그럼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건 전 그렇게 안 봅니다. 들고 있는 자들 CB 단가가 얼마냐.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셔야지. 네. 그리고 지금 그 이수만 전 대표가 딴지 걸었다는 건 전 노이즈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 뭐 제가 엔터 쪽에는 JYP를 제일 좋게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YG 엔터는 전 매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재계약들 막 들어갈 겁니다. 뭐 블랙핑크는 소속가수들? 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지적재산권이 다 YG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노이즈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엔터 쪽은 작년도 저점 대비해서 어마무시하게 이미 올랐습니다. JYP나 그 엔터주들 다 보세요. 작년도 7, 8월 달 저점 대비 지금 어느 정도 됐나? 해외 시장에서 콘서트가 열리게 되면 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대표님? 근데 저는 그걸 풍선으로 그 찬바람 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이게 심화되면 네. 또다시 셔다운 전략으로 가버릴 테니까. 또 막히는 거군요. 또 막히는. 예. 그러니까 그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글로벌 매트릭 한 2, 3개월은 좀 관찰하시죠. 저는 미국이 그걸 터뜨렸다는 게 중국도 대만 쪽이나 이럴 때 뭔가 도모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을 줘버린 꼴이 돼갖고 네. 저는 그래서 뭔가 그 리오프닝주의 여행주가 못 가고 저렇게 찌글찌글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3월 달까지 좀 확인해갖고 저는 엔터나 리오프닝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 다시 가면 그러면 할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이거 선언 뭐 해야 되거든요. 이용할까봐 갈등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편마르게 해갖고 그래서 오히려 작년도에 꼭지치고 지금까지 거의 5, 6개월 동안 조종한 현대건설 기계나 한번 보시죠. 6만 6천 원짜리가 지금 5만 원도 깰라고 그래요. 네. 오히려 그쪽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들어와 협박 들어오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미국의 위주에 또 갖다 얘기해서 땅 파고 훅 파고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갈 것 같고 그걸 현대건설 기계가 보시죠.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